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통한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실무 위주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지금까지 좀 계속 쭉 사용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챗GPT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모든 AI 플랫폼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플랫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딱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와주니까요. 하지만 이 챗GPT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제 어떠한 퍼포먼스를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 함께 준비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역시 챗GPT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역시 이제 바로 챗GPT를 꺼내가지고 쓸 거고요.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챗GPT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제가 열어놨어요. Introducing ChatGPT, 오픈AI사에서 만든 거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 많은 지분이 들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픈AI에서 만들었고, 이 오픈AI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AI에 대한 챗GPT에 대한 버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오픈 AI가 혁신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모든 글로벌 이제 팽이라고 부르죠. 뭐 이제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이런 팽, 뭐 넷플릭스, 뭐 구글 이런 대부분의 이제 IT 회사에서 이런 AI 챗GPT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 관심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함께 이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들을 점점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제 전 여전히 이제 챗GPT 오픈 AI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Try 챗GPT를 누르면 바로 이 화면이 뜨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구글 어카운트로 이제 연동을 시켜놨거든요. 이걸 이제 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로 이제 연동을 하는 걸 싱글 사인온, 즉 SSO 연동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SO 연동 처리가 되어서 저는 싱글 사인온으로 구글의 오토코더 계정으로 저는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뭐 구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뭐 오피스 365,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계정, 그리고 아웃룩닷컴 이런 MS에 대한 계정을 직접 로그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여기다 일단 또 질문 한번 남겨놓을게요. 음, 이번 요즘에 이제 시즌이 이제 상반기에 면접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면접에 대한 뭐 질문이나 면접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떠한 이제 방향성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면접 관련된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었나요? 이 오픈 AI 챗 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책을 사가지고, 책이 이제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책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 뭐 임원 면접에 대한 예상 질문 리스트, 뭐 실무자에 대한 예상 질문 리스트 해가지고 쭉쫙 나왔거든요. 이게 뭐 몇 개, 막 몇십 개씩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나는 나왔을 때 질문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거를 대충 일단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알고 있는 상태랑 모르고 있는 상태랑은 내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 소지가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챗GPT가 그걸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면접을 저는 이렇게 책으로 준비했다면 책으로 준비하고 이제 취업 스터디, 과거에 이제 취업 스터디라는 걸 하면서 직접 사람을 만나서 면접에 대한 예상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구조로 제가 취업을 준비를 했다면 요즘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챗 GPT가 알아서
예상 지문들을 뽑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물어볼 거고, 그걸 나는 답변만 하고 답변이 이상한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다시 보완하고 그걸로 반복해서 준비를 한다면 분명히 제가 과거에 준비했던 그 취업주 스터디를 하고 면접 예상 지문을 뽑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면접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 면접 예상 질문 한 10가지만 알려주세요. 10가지만 만들어주세요. 하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프롬프트 지니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게 질문이 쭉쭉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도록 영감을 준 것은 무엇이며 가장 보람을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작업한 도전적인 프로젝트와 직면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업에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어떻게 접근합니까? 당신의 강점, 약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리더십, 팀워크 기술, 차별화되는 거, 업계 동향된 굉장히 제너럴한 질문이고 일반적인 질문, 특히나 면접에서 누구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리스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거의 뭐 스테디셀러의 질문 리스트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굉장히 잘 정돈되고 내가 원하는 질문 리스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다 뽑아서 준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답변을 잘해도 웬만한 건 다 커버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IT 면접 IT 관련하여 면접 질문 10개만 만들어 주세요. IT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내로우 다운으로 이제 분야를 좀 좁혀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IT 관련된 질문들만 쭉쭉쭉 나오겠죠? 와, 장난 아니죠. 지금 IT 관련 질문만 했는데 IT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IT에 대한 경력과 지원 동기, 그리고 도구와 기술. 와, 이런 걸 물어보네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업계 동향 어떻게 최신 상태 유지합니까? 라이프 사이클. 와우. 이게 이제 뭐 이제 인프라적으로 봤을 때는 ITIL이라는 이제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거. 테스트와 품질 관리 어떻게 접근하는지. 클라우드 컴퓨팅 요즘 핫 이슈죠. 뭐 요즘 핫 이슈가 아니라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슈 이제 핫 트렌드였는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요즘에는 모르면 안 되는 산업 이제 세상이에요. 데이터 분석을 하든 어떤 뭐 개발을 하든 뭐라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도 있었고 데이터 분석 시각과 거의 대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이건 정보 보호도 같이 물어보네요. 되게 신기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디버깅 이것도 프로그래밍 쪽이죠. 자, 그럼 내가 딱 포지션 하나 잡을게요. 내가 시스템 엔지니어 직군의 면접 질문 10개만 만들어 주세요. 시스템 엔지니어를 제가 한정 지을게요. 시스템 엔지니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High availability. 와, 여기 바로 나오네. 와. 자, 여러분들 챗GPT에 물어보면 답변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께 지금 하기 전에 안 하고 한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을 때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고 싶었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너무 완성도가 좋은 퀄리티의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질문은 사실 이게 면접관들도 사실상 이런 질문들을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봤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한번 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어떠한 계기로 시스템 엔지니어 가장 여쭤봤건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는 무엇입니까? 뭐 충분히 질문할 수 있죠. 자신이 설계했거나 작업한 복잡한 시스템 그 과정에는 어떤 측면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번 자세히 설계하거나 작업한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를 들어갈 거고, 그럼 프로젝트에서 직면한 과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한 물어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 어떻게 보면 현업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의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들을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건 이제 중고 신입 또는 이제 경력직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답변을 그 질문 방향에 맞춰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면접에 대한 좋은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즘 신입들도 학교에서 저와 같은 예전의 그런 신입 세대와 다르게 이미 준비된, 그리고 역량 위주의 이런 준비된 인재로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특이사항이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에 대한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뭐야? 결국엔 이제 뭐 SI에 있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고, 가상화 기술은 사실 클라우드가 나오기 전에까지 계속 있었고, 그리고 가상화 기술 사실 클라우드가 나와도 사실상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클라우드 내부 안에 뭐 버추얼 머신이나 아니면 시스템들을 구성을 올리는 거는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를 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이 그 기반의 백단으로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 컨테이너에 대한 그런 기반의 기술들이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질문 요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상화 플랫폼은 뭐 어떤 게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VM웨어, 뭐 시트릭스, 뭐 이런 게 있죠. 어,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고가용성, 재해복구. 와, 어떻게 보자면 가장 효과적인. 와, 이거는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질문 리스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시스템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고가용성, 하이 어벨러비티, 즉 무중단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이중화할지, 뭐 DB 이중화는 어떻게 할지, 서비스 이중화는 어떻게 할지, 하드웨어 이중화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DR, 데이터 이제 디제스터 리커버리에 대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뭐 DR 존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즉 이거는 저 역시 이게 뭐 이제 진짜 과거에 제가 인터뷰를 많이 볼 때 이게 이제 한 회사에서 질문했던 거예요. 이거 뭐 이제 엔모사라고 제가 부를게요. 엔모사에서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의 질문,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가용성과 재해 상황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차원이 높은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거기 관련돼 가지고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여기서 받아 보니까 제가 만약에 오픈 AI 이거 챗 GPT를 질문을 받아보고 그 질문을 들어갔으면 조금 더 답변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엠모사 면접관님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질문하면 다 있네요. 그리고 네트워크 설계 및 구형 경험과 함께 작업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는 뭐 네트워크 쪽, 물론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인프라에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어떻게 쓰는지, 뭐 내가 어떠한 이제 네트워크 그런 쓸 때 뭐 스파인, 리프로 뭐 구성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아니면 그 이외에는 뭐 메쉬형으로 뭐 네트워크 설계를 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시스템 보안 및 데이터 보호에 어떻게 접근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일단 어, 인프라 보안 인프라, 즉 이 보안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엔지니어가 안전한 시스템을 보안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경험과 함께 작업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죠. 뭐
저는 뭐 AWS사의 뭐 예를 들면 뭐 이아스 이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거기서 서비스 작업은 난 뭘 했고 EC2 인스턴스를 썼고 EC2 인스턴스와 뭐 IDS 서비스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거나 아니면 S3 스토리지 내 버킷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뭐 그 S3 스토리지는 뭐 람다랑 연결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의 질문을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쭉쭉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의 확장성과 성능을 어떻게 보장하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확장성과 성능은 어떻게 보장하면 가장 효과적인 전략?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사실상 좀 경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떠한 시스템의 운영 경험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운영 경험이 없다면 사실상 이거는 좀 스터딩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스터딩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퍼포먼스 테스트를 많이 하죠. 확장을 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의 이제 레가시 환경을 많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이런 질문에 있어서 이런 사항에 있어서 우리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적합한 모델을 선정을 하고 그거를 도입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환경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과의 호환성이 이제 충족이 못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이미 대규모 투자를 들어갔는데 우리 시스템과 호환이 안 된다? 그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회사에서도 굉장히 리스크를 갖게 되는 거고 내 개인적으로도 회사에 대한 지책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부적으로 이런 레거시 환경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차 기능팀과의 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 예를 들 이건 사실 교차 기능팀 이거는 조금 example project you work on that required collaboration with the cross-functional team. 약간 한글로 지문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즉 내가 이제 타 유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어떤 걸 했고 그 팀원 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보장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조직의 인터뷰를 가든 항상 나오는 질문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고 그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는지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롤을 했는지 이거는 뭐 면접의 거의 스테디셀러죠. 맨날 나오는 질문이고 그 관련된 질문을 여기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로 질문을 이제 롤로 포지션으로 이걸 질문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프로젝트 상황을 전개를 해주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예를 들면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했으면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뭐 스케줄 관리나 그리고 뭐 진척도 관리 이런 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면접관들을 좀 매끄럽게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면접 내용으로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면접 내용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면접 시즌이 뭐 이제 취업 시즌이죠. 상반기에 대한 취업 시즌 면접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서 오픈AI의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면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연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질문을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그 대상은 IT에 한정됐고 IT 중에서도 인프라의 시스템 엔지니어의 직군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 직군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어플라잉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백엔드 개발자다. 나는 백엔드 자바 개발자다. 이런 백엔드 자바 개발자에 대한 면접 질문 10가지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면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하는 질문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정보보호 쪽으로 질문해서 이제 내가 보안 컨설팅을 하는 질문이 보안 컨설팅 아니면 보안 기획, 보안 솔루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을 때는 그런 이제 직군에 대해 앞에다 두고 그 위에 질문 리스트를 10개 만들어줘 하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답변으로 질문 리스트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픈 AI 이제 챗GPT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거는 매우 권장드리고 굉장히 좋은
좋은 툴로 활용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에는 좀 다각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이러한 이제 면접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면접 질문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강의 이런 이제 영상을 하나 찍었고, 그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뭐 10가지의 리스트를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답변 자체가 시스템 엔지니어나 IT 인프라에 대한 직군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관련된 유관 직군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이제 후보자라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면접 질문 자체에 대한, 제가 모든 면접 질문 리스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풀이를 제가 다 해드렸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뭐 IT 관련돼 가지고 뭐 다른 직군의 질문 리스트를 뽑았을 때 뭐 해설이 필요하거나 풀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참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오픈AI 챗GPT는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고, 이거를 저도 앞으로도 많이 활발하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제가 가진 지식과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장으로 계속해서 이 제 채널에서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